네, 오은행과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지난달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화면인데요. 6월 9일 당잠사에서 이 화면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 백악관 대변인이 미리 CPI 높게 나올 거라고 기띔을 해줬고, 그리고 실제로 발표된 수치 충격적이었죠. 모든 월가의 예상치, 컨센서스 다 뛰어넘는 수치, 헤드라인 수치가 8.6% 상승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결국 앞자리 9%를 보게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율 기준으로 9.1% 상승, 4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본 적 없는 숫자죠. 물론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 음식료 이런 것들을 제외한 근원 CPI라고 하죠. 이거는 요즘 슬슬슬슬 이렇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워낙 에너지에 집중을 하고 있는 투자 심리가 있기 때문에 시선은 이 위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가의 예상치 다 틀렸고요. 그나마 UBS 한 곳 굿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보다 웃돈 수치 결국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이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CPI의 비중을 먼저 좀 보실 텐데요. 어떤 것들이 비중이 많은가? 가장 큰 비중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32%가량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음식료, 에너지, 탈 것에 들어가는 연료비 이런 것들, 이게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실 그동안 주거비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음식료하고 에너지가 워낙 폭등하다 보니까 CPI 전체를 이끄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쪽이 조금은 안정이 되는가 했는데 집값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부 항목 보시죠.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세부 항목 보시면 전체 9.1% 연율 기준이고요. 이게 그 분기, 그러니까 전달 기준입니다. 상승률 보시면 에너지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만 특히 가솔린 휘발유 쪽 그 전달에는 4.1% 상승이었는데 이번에는 11.2%로 정말 폭등했습니다. 주유하러 갈 때마다 우리가 체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문제는 주거비 이제 이쪽인데요. 쉘터 보시면 그 전달에도 0.6% 올랐는데 이번에 또 0.6% 상승입니다. 연율 기준으로도 적지 않은 수치고요. 이 특징이 있죠.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사실은 그 물가의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주거비는 잘 잡히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시각들이 CME 페드워치를 통해서 금리 인상 전망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제 이쪽이 75bp 베팅이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어제 여기가 압도적으로 높았었는데 여기 줄고 다 베팅이 이쪽으로 압도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100bp 인상. 그러니까 기준금리 1%포인트 상향 조정입니다. 이걸 우리나라로 이제 명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쓰는 건 전보 스텝인데 울트라 스텝이라고도 부르고 이 다음 그러면 뭐가 될까? 슈퍼 울트라 그레이트 전보만보 스텝 다 나올 기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다음 컨센서스도 다 우측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밤 사이에 이동한 그 흐름인데요. 9월에 원래는 빅스텝 예상이었는데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 단계 껑충 뛰어오른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렇게 CPI가 발표되자 캐나다 즉각 대응했습니다. 원래 컨센서스 75bp 인상 예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예상을 뒤엎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100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이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많죠. 그 인플레이션 통제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엊그제 이틀 전에 이제 유로화 패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가라는 이야기인데 유로화 가치가 무너지고 지금 유럽 쪽의 경제가 상황이 안 좋은 부분이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했던 부분 두 가지 지표는 그래도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독일 CPI는 조금 슬로우 다운된 모습이고요. 유로존의 5월 산업 생산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전월치보다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주변 반응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확실히 더 강한 긴축과 강한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잡히긴 했습니다. 근데 물음표 달려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이게 장단기 금리 차 스프레드입니다.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인데요. 통상 이렇게 장기로 갈수록 금리를 더 많이 얹어줘야 되죠. 기간이 길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어떠한 상황이 특이점이 발생이 됐을 때 단기가 더 비싸지고 금리가 장기가 더 싸지는 현상. 그래서 이게 역전됐다고 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합니다. 이 스프레드인데 여기 내려갈수록 금리 역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지금 현재 그 수준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금리차 역전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이렇게 경기 침체가 늘 수반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격으로 시장은 좀 예의주시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꽤 많이 내려왔죠. 마이너스 0.07로 그 전에 팬데믹 쇼크 나오기 이전에 나왔었던 그런 흐름, 여기네요. 여기 이 흐름보다 조금 더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좀 추적 관찰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걸 고스란히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석이 간밤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이나 달러 인덱스의 반응 봤을 때는 무덤덤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CPI 충격 6월 달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에 10년물 국채금리 고점이 3.5% 급등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3%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달러 인덱스도 간밤 더 급등은 하진 않았고 약간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 인플레이션 높긴 높은데 이게 피크아웃인가? 라는 고민이 여기에서 좀 엿보인다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보시죠. 다시 이 화면, 어제 보여드린 화면인데요.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며칠 전에 백악관 대변인이 CPI 이번에도 높게 나올 것 같지만 근데 이 이야기 같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난 자료잖아. 예, 그래서 이 뉘앙스 변화를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동안 백악관에서 했던 표현들 쭉 정리해봤는데요. 처음에 뭐 extraordinary부터 to be elevated를 뭐 highly elevated 굉장히 표현이 좀 무겁게 나왔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인데 이번에 하나 변경된 부분은 out of date. 이번에 이제 지난 거다. 이게 발표가 높게 나오긴 할 텐데 이거는 6월이잖아. 7월 봐야지.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CPI와 나스닥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1차 5일 쇼크 때 보시면 CPI가 이렇게 고공행진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시장이 붕괴 수준으로 처참하게 쇼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차 5일 쇼크 때 한 번 더 CPI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물론 떨어졌습니다만 나스닥 시장의 반응이 이전보다는 그래도 평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딱 이런 학습 효과 때문일까요? 이번 CPI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그래도 평온하게 안정을 찾는 모습이 장중 눈에 띄었습니다. 마감 상황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만 CPI 공개되고 이제 개장 전이니까 프리마켓에서 나스닥 지수의 흐름 봤더니 2% 급락으로 뚝 떨어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반영하면서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이 됐습니다만 이내 상승 전환도 시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헤드라인 물가 연동이 되고 헤드라인 물가 우리는 그 전월보다 둔화된 수치를 보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 데이터 예전 거라서 인정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특징적인 흐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물가 피크아웃에 대해서 제시되고 있는 근거가 여러 있는데 어제 보여드린 내용이죠. 유가의 안정세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너지정보청에서 발간한 자료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뭐 이러한 기대 심리가 종목에도 반영이 된 것일까요? 히트맵 보시면 성장주의 반격 눈에 띕니다. 사실은 이 정도 쇼크 수준이 나왔을 때 지난번에 나스닥 지수가 뭐 3%, 2%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 하루 만에 연출이 됐었는데 이번엔 굉장히 다른 흐름입니다. 아마존, 뭐 테슬라 1%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반도체의 상승 반가웠습니다. 애플 빠지긴 빠졌는데 소폭 하락하는데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 데이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이 큰 쪽 자동차, 반도체, 필수 소비재 모두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마이크론의 일본 디램 공장 정전 사태로 인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디램 값 하락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주는 완충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어제 대만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반도체 상승세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또 이틀째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장비단과 소부장 같이 움직이는 반도체의 흐름 기입을 해봤습니다. 자동차 쪽도 강했습니다. 파나소닉 쪽에서 테슬라를 위해서 캔자스에 배터리 공장 건설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 섹터들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음식료 쪽도 필수 소비재 안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 기입을 해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우리 시장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까요? 사실 선물은 보합입니다. 아주 큰 반등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소폭의 강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7거래일 중에서 한 6거래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 조금 빠지면서 환율, 역외 환율에서도 우리 달러당 원화 가격 조금은 안정세를 찾는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이제 금리 인상 폭이 생각보다 다른 쪽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미증시에서도 눈부신 상승세를 시현했는데 어제 우리 시장 그것을 좀 힘을 보태줄 수 있을 만한 소식이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악조건을 이기고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모든 예상치를 뛰넘는 그런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분기별 매출액 와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수직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장세가 눈부신 모습이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그동안 이어졌었던 공매도와 이별을 할 수 있을까가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자리 옮겨서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듣도록 하겠습니다.